돈이 될지도 모르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스가 머니 시간입니다. 과학 동화에 이창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 너무 춥네요. 네. 왜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남아공을 갔다 이야, 와가지고 맞다. 갔다 오신다고 하셨죠? 예. 남아공에서 2025년 세계 과학 기자대회가 열렸어요. 예. 거기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예. 이제 과학 기자대회 2년에 한 번씩 대륙을 돌아가면서 열리는 이제 과학 저널리스트들의 모임이라고 할까요? 컨퍼런스였는데 2년 전에는 남아메리카에서 열렸고 예. 올해는 사상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 남아공 프리토리아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청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자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던 주제가 뭘 것 같으세요? 남아공이니까 첨단 과학기술 발달 이런 것도 관심 있지 않을까요? 아프리카는 약간 개발에 뒤처졌으니까 뭐였습니까? 사실 AI나 이런 뜨거운 주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기후 위기가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난 분들 보니까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다들 엄청 체감을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위기 의식도 상당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갑자기 턴이 들어가는데 이 기후 위기에 대항한 하나의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상 예측 AI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상 예측 AI. 딱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기상과 같은 굉장히 복잡다기한 현상을 제일 예측 잘할 게 AI 같다 이런 생각 드네요. 처음에 AI가 방법론으로서 제시됐을 때도 예. 기후 예측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쓸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사실 소식을 잘 못 듣다가 예. 최근에 한 9월, 10월이었나 이때 그 제주도의 서귀포의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세미나가 열렸어요. 네. 전 세계 기상기구라던가 전 세계 분들이 모여서 했던 세미나였는데 거기서 기상 예측 AI 이야기를 듣고 참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떤 식이었냐면은 그 세미나에 여러 나라에서는 당연히 오시겠고 학계나 연구자들도 오실 건데 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구글과 엔비디아에서 오셨더라고요. 수석 엔지니어 분들이. 기업들이요. 예. 네.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엔비디아의 수석 엔지니어 분이 기상 예측 AI가 사실 엔비디아의 중점 과제 중에 하나다. 젠슨 황 CEO가 직접 챙기는 전담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예상보다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러면 우선은 기상 예측 원래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기존의 기상 예보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을 것 같나요? 제가 기억나는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기상 예측이 굉장히 크게 틀려서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은 인명, 재산적 피해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알았어. 슈퍼컴퓨터 하나 또 사줄게.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슈퍼컴퓨터 저희가 보통 기상 예측 이야기하면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요 슈퍼컴퓨터를 돌리는 이유가 네. 기존의 예보 시스템이 동작하는 모델 덕분입니다. 네. 보통 이거를 수치 예보 모델,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치 예보 모델은 적혀 있는 말 그대로 대기 상태와 운동을 설명하는 방정식을 풀어서 미래 날씨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비가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네. 대기 온도가 낮아지면 수증기 응결점이 내려간다 이런 여러 가지 기상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각각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대입을 하고 유출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관측으로 기상 데이터를 얻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얻었던 기상 데이터를 이제 기상 예측을 할 것을 이제 두부 자르듯이 일정한 크기의 격자로 자릅니다. 예. 15km 격자, 8km 격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격자도 이제 가로 세로로 쫙 자른 다음에 위로도 자릅니다. 그 높이마다도 다를 거니까요. 예. 그렇게 수많은 격자, 수십만 개의 격자가 나올 건데 요 격자마다 이제 각각 방정식을 풀어서 미래의 기상을 예측하는 겁니다. 네. 요 격자 여기는 지금 지표 기온 10도고 습도 85%고 남풍이 불고 남쪽에서 전선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2시간 후에 비 올 확률이 몇 %다. 요런 식으로 진행된다. 대충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식은 각각의 좌표마다 수많은 방정식들을 거기에 상황에 맞게끔 각각의 통계 수치, 그러니까 날씨 수치를 넣어서 이런 상황이구나 이걸 다 취합한 다음에 날씨를 예측한다. 이거네요. 그러면 기상 예측 AI는 뭐예요? 기상 예측 AI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AI로 작동하는 겁니다. AI로 기상을 예측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방법 자체는 제가 들었을 때 기존에 저희가 들었던 다른 AI들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네. 수많은 기상 데이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강수량 레이더 영상, 그 파란색, 노란색 나오는 그 레이더 영상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앞으로의 기상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미지 인식 AI로 학습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서도 엄청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네. 아, 이미지 인식 AI 그 강아지 얼굴이랑 피자 이런 걸 인식하는 그거일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대규모의 데이터를 학습하면 기상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저는 아직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냥 기상 예측 AI라고 해서 기존의 사람이 수작업으로 아니면 엑셀 같은 걸로 방정식의 공식을 풀어서 그냥 예측치를 결과를 도출하는 걸 AI가 빨리 혼자 알아서 계산해 주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미지라는 다른 데이터를 더 넣어준다 이런 건가요? 예, 이미지 인식 AI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기상 레이더 영상이 여러 개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1시간 후, 2시간 후 막 갑자기 비 구름이 엄청나게 커진다든가 예. 그것들을 엄청나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아.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0시간부터 5시간 사이의 뭐 강수량 데이터를 한 5만 장을 먹여요. 네. 먹여서 학습시키고 그러면 얘한테 0시간일 때의 어떤 기상 레이더를 주고 그럼 네가 1시간 후를 예상해 볼래? 그럼 그걸 토대로 1시간 후를 예상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아지 이미지를 수십만 장 먹이고 그럼 얘는 머핀인 것 같아 강아지인 것 같아 했을 때 아 주인님 강아지인 것 같습니다. 요거 하는 거랑 사실상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전에 우리가 LLM 같은 그런 이미지든 음악이든 아니면 텍스트든 그걸 학습시킨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봤는데 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요? 왜냐하면 데이터라든가 우리가 예측하려는 방향이 다르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언어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LLM. 예.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 얘기를 해주신 게 지구가 둥글다는 점입니다. 예. 지구가 둥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쭤봤는데 예. 보통 이미지를 처리하는 AI 하면 저희가 사각형 이미지를 넣잖아요. 직사각형 그렇죠. 강아지든 피자 사진이든 근데 우리가 기상을 예측하려는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약간 조율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음. 좁은 곳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만 봤을 때는 딱 네모난 이미지로 될 건데 정말로 이제 뭐 호주 전체, 네. 미국 전체 정도가 들어가면 이제 그 둥근 지구에 맞게 이미지가 조율이 돼야 된다. 예. 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또 다른 차이점으로 기상 데이터가 빅데이터 중에서도 진짜 방대한 분야다. 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평마다 격자로 자른다고 했고 네. 수직으로도 자른다고 했죠. 예. 그렇게 고려하면은 기상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겁니다. 음. 제가 이제 취재를 위해서 아까 엔지니어 분들 만났다고 했는데 구글 엔지니어 분은 이제 인도의 몬순 강수량을 측정하는 AI 작업을 하신 분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인도 아대륙 전체의 강수량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그 강수량 측정 데이터만 10페타바이트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10페타는 어느 정도예요? 저 1000기가바이트가 1테라바이트고요. 예. 1000테라바이트가 1페타바이트니까 10,000테라바이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엔비디아에 계신 분은 이제 미국 전역의 데이터를 예시로 설명해 주셨는데 미국 전역도 8페타바이트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거대한 데이터 위에서 굴러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예측 시스템이 우리가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수치 예보 모델과 좀 달라진 강점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빅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면은 개발이 쉽지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국가와 많은 기업들이 기상 예측 AI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장점이 뭐냐? 앞에서 제가 수치예보 모델은 방정식을 풀어서 예측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방정식이 들어가는 수치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기온부터 시작해서 수증기량, 일조량, 풍향, 지형 생김새 등등 정말로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상 예측에 쓰이는 방정식은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중학교에서 배웠던 게 2차 방정식이잖아요. 2차 방정식 푸는 것만 해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 고차 방정식 어려운 계산을 수없이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송 듣고 계시는 애청자분들이 왜 슈퍼컴퓨터 쓰는지 알겠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치 예보 모델 기반 예보가 이렇게 엄청난 연산 자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더 정확한 예보를 하려고 격자를 더 잘게 자르면 그만큼 데이터가 늘어나니까 연산을 많이 하겠죠. 심지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하면은 오랜 시간 막대한 연산을 해야 됩니다. 네. AI 예보 모델의 강점이 이거랑 반대입니다. 우선 AI 모델을 만들기는 엄청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페타바이트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되고 예. 그 학습을 시키고 이제 처리를 하려면 이제 많이 이야기들 나오죠. GPU가 엄청 많아야 된다. 그렇네요. 연산 자원이 많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한 번 훈련이 끝나고 AI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그 모델을 실행시키는 거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AI 모델이 있으면은 간단한 컴퓨터로도 실행할 수 있고 결과도 빠르게 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지금 시간당 100mm씩 내리게 생겼다. 쏟아질 것 같은 위급 상황에서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여러 번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빠르게. 예. 이거 지금 AI를 기반으로 한 기상 예측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장점이 확실히 있네요. 그러면 실제로 기상 예측에 AI를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이제 꽃이 막 피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예.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기상예측 AI 사실 논문으로 연구로 나오기 시작했던 거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요때거든요. 네. 요때부터 이제 구글 딥마인드와 중국 연구팀 이런 곳에서 이제 기계학습 기반의 기상예측 AI 연구를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논문이 그때부터 실렸다는 뜻입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한 3, 3년이 지났죠. 미국, 중국, 유럽 각국 기상청, 그다음에 연구진, 그다음에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빅테크 기업이 기상 예측 AI 연구를 진행하고 기상 예측 AI 모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2025년 하반기 들어서는 기존 수치 예보 모델의 성능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기상 예측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치 모델이랑 더불어서 AI 예보 모델을 이미 같이 기상 예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같이 돌리는군요. 예.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유럽 중기 예보 센터에서 예. 기존 수치 예보 모델의 결과물을 학습시켜서 AIFS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실시간 운영 중입니다. 네. 빅테크 기업에서도 뭐 엔비디아가 뭐 포캐스트넷, 요즘에는 생성형 AI인 스톰캐스트 이런 것들을 2024년에 발표하기를 했었고요. 구글도 그래프캐스트 같은 예보 모델을 써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의 뭐 몬순 같은 것들 예측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제가 취재했던 곳이 이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세계기상기구 WMO라고 하죠. 주최로 열린 기상예측 AI 세미나 자리였거든요. 네. 여기서 진짜 그런 뜨거운 열기를 느끼고 왔습니다. 예. 공공민간 학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아까 젠슨 황 CEO가 직접 이제 기상예측 AI 팀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다. 요 이야기도 그쪽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기상 예측을 하기 위한 노력도 진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세미나가 열린 거잖아요. 예. 한국도 AI 예보 모델 연구를 선도적으로 시작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사실 되게 많지는 않아요. 예. 시작은 했지만 이제 진짜 미국, 중국 뭐 이런 정말 선진국 유럽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돌리기 시작했다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인 겁니다. 현재 기상청이 초단기 예보 모델 나우 알파 AI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실전 운영 중인데요. 예. 국립기상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인공지능 예보 연구팀을 신설을 했고 계속 연구를 해서 2024년 7월 그러니까 작년 1년이 이제 좀 넘었죠. 네. 나우알파를 공개했습니다. 요 나우알파라는 AI는 레이더 영상 이미지를 학습해서 앞으로 6시간까지 완전히 초단기 강수 예측을 진행하는 AI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강수 영역을 예측하는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잘 동작하나 요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기상청 측은 2024년 1년 동안 이제 나우알파가 진행한 초단기 예측을 기존 수치 예보 모델 요거랑 비교해서 분석을 했어요.
수치 예보 모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보관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예보를 하느냐 하면 이 여러 예보 모델 결과를 함께 돌려서 분석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예보 모델을 다 합친 모델도 있어요. 앙상블 모델이라고. 이것까지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 AI 모델 나우알파가 낀 겁니다. 예. 그래서 분석을 해서 본인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거를 이제 예측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실제 관측 결과랑 비교를 했는데 3-4시간 후에 예측해서 기존 수치 예보 모델보다 강수를 더 효과적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오. 지금은 2시간에서 4시간 사이 초단기 강수 예보에 나우 알파를 실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예. 실전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만 쓴다기보다는 기존 수치 예보 모델과 이 AI 예보 모델과 서로를 보완하는 식으로 예. 활용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AI를 활용해서 이 AI 예보 모델을 이미 소리 소문 없이 활용하고 있었다. 정말 놀랍고 자부심도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멀지 않아 5분 뒤에 비 옵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올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나중에 그러면 이러다가 보면요. 사람들의 약간 수작업이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는 수치 예보 모델이 아니라 완전히 AI 모델만 사용하는 그런 날도 올까요? 저도 그걸 물어봤는데 예. 절대 아니다. 이렇게 아.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선은 아까 봤듯이 둘의 특성이랑 장점이 다릅니다. 네. AI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적은 양의 컴퓨터로도 돌리기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그런데 대신에 AI 모델 자체를 만들려면은 고성능 컴퓨터와 좋은 기상 관측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상 관측 데이터로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바로 그 단계가 수치 예보 모델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치 예보 모델이야말로 이제 물리학적 원리로 기후 변화를 해석하는 과학의 결정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수치 예보 모델이 사라질 일이 없는 거죠. 그렇네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기상 예보를 할 때 수치 예보 모델과 AI 모델이 서로 보완해주면서 발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겁니다. 예.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부분을 들었는데 예. 보완해준다는 측면에서 이번 세미나를 주최했던 WMO 세계 기상기구가 이 기후 예측 아이를 또 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인가요? WMO의 목표는 이제 추후 개발될 AI 예보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겁니다. 기후와 기상 예측이 기술이 낙후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제 저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이제 개발도상국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격차를 AI 예보 모델을 줄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만든 AI 예보 모델을 개발도상국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극한 기상 상황에서의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좀 몰랐네요. 저는 당연히 기상 예보 관련한 정보는 우리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그냥 치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뭐 개도국에서도 스마트폰 손에 다 있고 나름대로 그쪽도 그런 거에 접근 가능하니 약간 공공재처럼 그냥 오픈 소스처럼 나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이거 뭐 인위적으로 줘야 되는 겁니까? 뒤에서 그 공공재 관련된 데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각국의 기상청이 이제 기상 데이터를 줄 텐데 예. 그렇다면은 한국 기상청은 한국을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기상청은 미국에 대해서 열심히 예. 할 거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국가라든가 동남아 국가라든가 그런 곳에서도 국가 기상청이 어쨌든 본인들의 국가의 기상을 담당해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그 기상 예측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서 이제 AI 예보 모델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예보 모델을 실행시키는 것 자체는 간단한 컴퓨터로도 가능하거든요. 예. 한 관계자분은 약간 과장하면 거의 랩톱으로도 돌릴 수 있다. 노트북으로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셨어요. 예. 물론 잘 알아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트북이 얼마나 좋은 노트북인지는 다른 걸 예. 테니까요. 그러면 AI 예보 모델을 만들어서 개발도상국에 배포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WMO에서 한다고 봤습니다. 저는. 네. 방송 처음에 제가 남아공 과학기자대 참가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도상국일수록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더라고요. 예.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소위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죠.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같은 지역에서 기후 변화의 폭이 실제로 커서 체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 두 번째로 개발도상국에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상 예측 자체가 인프라 자체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극한 기상 상황이 오는 거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고
왔다고 했을 때 대비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한국에서 가래로 호미로 막을 정도의 재난인데 이곳에서는 가래로 막기도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WMO 측에서는 AI 예보 모델 간단하게도 돌아갈 수 있는 이 모델을 전 세계에 뿌릴 수 있다면은 기상 예측 인프라의 세계적 불균형을 막아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논의를 진행한 거죠. 물론 이제 예보 모델 공유 자체만으로 이게 되겠냐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분들도 그걸로는 힘들 것 같고 예보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 교육 같은 것들도 확충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맥락인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했거든요. 우리나라에 태풍이 올지 안 올지 예측하려면 남중국해 기상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고 확인하게 되는데 그럼 남중국해 기상 상황 확인할 때 남중국해 그쪽 동네 나라들에게 아이 그냥 이렇게 돼 있네요 하고 보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그냥 그런 식으로 약간 우리나라처럼 자금 여력이 있는 나라의 데이터를 받아다 쓰면 안 되는 겁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두 가지 맥락 동시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트랜스내셔널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기후는 한국에만 비가 내리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태풍은 필리핀부터 한국, 일본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러 나라의 기상청들의 공조가 필수적일 겁니다. 예. 동시에 기후는 안보랑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그 기후 예측을 하는 AI라든가 기후 예측을 잘할 필요성은 너무나 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사실 되게 얄랑한 생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아니, 이거 선진국에서 잘 만들면은 빅테크 기업에서 잘 만들면 우리가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한국의 기후 특성에 맞는 AI 모델을 한국이 만들어야 된다. 아. 한국 아니면 그걸 누가 만들어 주겠냐. 예. 이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저도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예. 기후 조건이야말로 각 나라마다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 동남아의 열대, 몽골에서 대륙성 스텝 기후 다 다를 겁니다. 한국 또한 상당히 다양하고 특이한 기상 조건을 가진 나라라 가지고 한국 사람이 아니면은 이거를 안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태풍이 필리핀을 통과해서 우리나라로 오기를 하지만 필리핀에서 태풍이 작동하는 방식도 다를 거고요.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더 생각했을 때 기후테크가 정말 국가 안보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면 우리가 쉽게 빌릴 수도 없고 직접 만드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유튜브 영상 플랫폼처럼 한 빅테크 기업이 기후 AI 인프라 전체를 장악을 했다. 안보와도 그다음에 관련되네요. 한국에서 이제 쓰려고 하는데 돈을 얼마나 주시겠어요? 이렇게 가면 문제가 또 그렇네요. 달라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네요. 예. 이거 듣고 보니까 자체적으로 각 나라가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될 분야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분야에서 뭔가 앞서가고 있는 느낌을 오늘 팍팍 주셔서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도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구나 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세미나에 우선 참석했던 각국 빅테크 연구자들이 입을 모아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엔비디아 수석 엔지니어 분이 한국 기상청이 가진 AI 기술의 높은 수준과 정교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모델 분야에서도 한국 기상청은 세계 정상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엔비디아 수석 엔지니어가 한국계는 아니신 거죠? 제가 이제 기사를 쓸 때는 이런 멘트를 딱 쓰는데 네. 사실 당연히 립 서비스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이 한국 기상 관측 데이터가 고품질이다. 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선 설득이 됐습니다. 예. 결국 AI 모델 제대로 학습시키려면은 고품질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건 상식에 가까운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에서 레이더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균일한 고품질 관측 정보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나라도 한반도 좁으면서도 다양한 지형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정보의 수준도 다양해진다. 이런 장점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 어떻게 앞서 나갈 수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앞서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어떻게 기상 예측 AI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묻고 들어봤습니다. 예. 현재 국립기상과학원이랑 같이 AI 고도화하는 부분이 카이스트에 있는 전산학과 쪽의 연구원분들이더라고요. 예.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앞으로 연구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다양한 종류의 기상 데이터를
궁극적으로는 조합해서 만들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까 나우알파 이야기했던 게 기상 레이더 이미지만 보고 예측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상 데이터에는 기온, 습도 이런 것들이 많을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집어넣으면은 완전히 다른 층위에서 정확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물론 더 완전 다른 방식의 AI 모델을 만들긴 해야겠지만요. 예. 그렇게 고품질 기상 예측 AI가 만들어지면은 WMO 층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국가와의 기후 예측 관련 협력도 더 수월해질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상청 관계자분은 이제 실제로 벌써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한국이 개발 중인 AI 예보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오. 이런 귀띔을 해주셨습니다. 예. 국가 이름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는 밝히지 말아달라 해서 요 정도로만 할게요. 근데 기존 수치 예보 모델 같은 경우는 일본이 진짜 빼놓을 수 없는 강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AI 예보 모델은 이제 막 꽃이 피는 분야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기서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나갔던 모델을 뿌리게 된다면은 인프라적으로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분명하고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더 앞선 그걸로 예측을 해준다면은 우리나라의 태풍이 오는 것까지 이제 같이 협업해서 더 개선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예보 모델 분야에서 한국이 지금 어떻게 앞서 나갈 것인가 요렇게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갑자기 이렇게 우리나라가 좋은 성과를 낸다니까 갑자기 제 생각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처럼 싹 달라지는데 이거 잘하면 돈 받고 외국에 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산업으로는 어떻게 선점할 수 있는 포석이 없을까요? 산업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긴 했어요. 예. 이제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은 기술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종속이 되지 않으려면 한국에서 선도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AI 기후 예측이 사실 새로운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 기상산업 시장 매출이 1조 2,911억 원이라고 했어요. 1조가 넘는데 전년도보다 13.6%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다음에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다룬 해외 보고서 같은 경우에 보면 2025년에 약 전체 시장 규모가 45조 원이었는데 2029년 4년 후에는 110조 원까지 올라갈 거다. 전 세계 시장이 110조 원이요. 까지 올라갈 거라고 이제 내다보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세미나에서도 나왔어 이야기가.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 연구자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기상 예보 스타트업이 엄청 늘고 있고 이 부분이 치열하다 이런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그냥 아까 일기예보 그냥 보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만 훨씬 전문적인 분야에서 기상 예측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뭐 10개 스타트업을 뽑은 리스트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물을 적게 쓰는 스마트 농업. 농업에서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기후를 예측해주면 물을 더 적게 쓸 수 있겠죠. 그다음 당연히 토지와 수자원 관리 이쪽으로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기후 재난 예측이 중요한 업계가 있는데 보험업계입니다. 보험업계야말로 기후 재난이 얼마나 올지 이걸 예측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기후 재난에 그 보험 관련해서 책정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되겠죠. 이런 것은 실제로 업체가 직접 날씨 인공위성을 이미 발사해서 직접 발사해가지고 AI랑 결합해서 예보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국립대기센터 연구원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하는 일은 좋은 기상 예측 AI 모델을 평가하는 일인데 여러분들께서 AI 예보 이거를 많이 써주면은 좋다. 그럼 많은 피드백이 와서 있으니까. 현장에서 더 많이 쓸수록 더 나은 기상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AI 다루면서 항상 어떻게 하면 빅테크를 따라잡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AI에 높은 성과를 내고 있었던 분야도 있구나라는 게 오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돈을 벌던 좋은 일을 하던 이 기술 계속 육성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과학동아의 이창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